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맨 처음 소개 회차를 제외하고는 28회를 녹음하는 동안에 재녹음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최초로 이번에 재녹음입니다. 이유인 즉슨 제가 달력정리 회차 때 대충 만나면 연어를 부시러 가는 친구가 있다. 요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는 경기도 쪽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밤에 한 8시 반쯤에 제가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길래 지금 팟캐스트 녹음 중이다. 그러면 왠지 그래? 그러고 끊을 줄 알았는데 얘가 대구에 왔는데 시간이 생겨가지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보고 싶다. 일단 와라. 그리고는 이제 녹음을 바로 중단을 하고 같이 놀았는데, 원래도 좋아하는 친구라 가지고,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간만에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또 코로나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간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근황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한 16년, 17년 전에 그런 막 추억 소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8.15 밴드 12지 해령 얘기를 해도 그게 뭐야? 라고 묻지 않는 나의 친구. 그래, 그때부터 우리는 친구였다. 사실은 슈퍼키드라는 밴드 때문에 알게 된 친구인데 저 때문에 클럽 헤비에 본인이 좋아하지도 않는 팀들 막 보러 같이 와가지고 응원도 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0분 정도 녹음을 하다가 끊겼는데 원래 녹음을 하던 뒤에 제가 그냥 이어서 녹음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20분 동안 떠든 게 있으니까. 근데 암만 해도 이게 텐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녹음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제가 폰으로 녹음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되게 놀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팟캐스트용 녹음기를 하나 따로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긴 들더라고요. 혹시 용량이 되게 넉넉한데 많이 비싸지 않은 녹음기가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은 또 제가 집 밖을 나가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쁜 조카를 보러 대전에 갑니다. 우리 순풍이가 벌써 어린이집에 다닌다는데, 다음 주가 생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벌써 24개월이라니. 근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얘기 들어보면, 벌써 인싸 냄새가 이게 솔솔 나요.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그런가 싶기도 한데, 동생 부부가 좀 둘 다 외향인이기도 하면서, 빵 러버. 그러니까 특히 성심당 러버라 가지고, 저도 이제 대전에 가면 한 번씩 잘 따라가는데 그 맛있다는 소금 크로와상을 제가 언제쯤 먹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비욘세님이 맛있다고 얘기를 하신 이후로 제가 성심당 갈 때마다 그 소금 크로와상 코너에 가보거든요. 근데 항상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동생이 빵을 고르고 올 때까지 나는 그냥 거기서 하염없이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도 제가 있는 동안은 한 번도 그 소금 크로와상의 모습조차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시간대도 뭐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이러는데 전혀 한 번도 소금 크루아상을 볼 수조차 없었어요.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이 드립도 이제 아무도 모르시지 않을까? 치토스 언젠가 먹고 말 거야. 이제 한 또 2달 정도 있으면 우리 청량이도 엄마 배 밖으로 나올 예정이라 가지고 겸사겸사 그냥 저도 심심하기도 하고 제 동생과 제 조카의 현재 상태를 구경하러 갑니다. 심심하다고 하는 것 치고는 팟캐스트 너무 빡센 거 아닌가? 평일 녹음, 평일 편집 너무 빡세요. 근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 시간을 바쁘게 쪼개 쓰지 않으면 백수여도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녹음하고 편집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히미스타 지메일로 꽃사진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근데 뭐 글자를 전혀 써주시지 않으셔가지고 뭐라도 한마디 인사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약간 외치듯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로 이번에는 사진과 함께 글이 왔습니다. 항상 사진만 보내주시다가 아주 마음이 따스워지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밖에 비가 내리다 그치다 하네요.
꼬질꼬질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접니다. 뭔가 어느 소속인지를 물어보신 거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섬유유연제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눈이 건지럽고 따가워요. 윗집에서 세탁기 물이 내려갈 때마다 아프답니다. 그리고 팟으로만 들어서 추측하건대 히미스타님의 능력은 따뜻한 숲의 수호자 같아요. 더 할 말은 남겨둡니다. 우 여기까지 써주셨고요. 제가 왜 마음이 따스워지는 글이라고 한지 아시겠죠? 저한테 따뜻한 숲의 수호자라고 해주셨어요. 비록 제가 식물을 죽이는 마이너스의 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저의 초능력은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약간 스스로의 초능력 뭐 조금은 이상할 수 있지만 재미있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부터 따뜻한 숲의 수호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써주신 글을 보면 이분도 팟캐스트 비욘세 한줌단 분은 아니신 것 같고 뭐 어떤 다른 경로로 제 방송을 듣게 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한줌단 단톡에서는 제 방송 얘기도 뭐 자주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뭐 얘기하실 수 있지 듣는 분들 계시겠지 하고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한줌단 분들 이외에 뭔가 팟캐스트 메인 화면 추천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인이 알려줬다라든지 이렇게 다른 경로로 제 방송을 들으시는 게 아직은 저는 좀 너무너무 신기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앞으로도 쉽지 않는 주둥아리 많이 들어주시고 아껴주시고 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글들이 뭐 길이가 길든 짧든 제가 뭔가 말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섬유유연제 알레르기가 있으시면은 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울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진한 향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섬유유연제 중에서도 잘못 고르면 너무나도 이렇게 막 찌르는 듯한 느낌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소량을 써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그 향만으로 굉장히 눈이 따갑고 숨쉬기 힘들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윗집에서 내려오는 세탁기 물까지 반응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꽤나 심각한 알레르기인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을 줄여주는 약 같은 게 있나요?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저도 원래는 알레르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해가 바뀌면서 왜 조금씩 축적된 게 알러지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2, 3년 전부터 뭐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 원래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다가 최근에는 약간 피부가 붉어지거나 막 간지러운 거는 당연하고 막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좀 어릴 때부터 알러지가 좀 심했어가지고 저는 언니에 비해서 알러지라는 생각을 못했던 건지 원래 없었는데 정말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남의 얘기 같지가 않네요. 뭐 닉네임이나 불러질 이름을 따로 적어주시지는 않으셔서 그냥 JH님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었는데 JH님의 알레르기가 좋아지기를 기원을 하면서 이번에도 글과 함께 보내주신 예쁜 꽃사진, 나무사진들 정말 잘 받았고요. 남겨두신 할 말은 천천히 쓰고 싶을 때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자유롭게 써주시면 돼요. 뭔가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어디 소속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익명으로라도 글을 계속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오늘은 자양동 공구리님의 청취 후기 특집입니다. 와! 사실 특집이라고 해봤자 이제 보내주신 청취 후기를 읽고 그리고 저의 이제 TMI를 이렇게 같이 털어드리는 뭐 그 정도뿐이겠지만 그냥 공구리님 닉네임을 제목에 한번 쓰고 싶었어요. 그동안 뭐 인스타나 카톡이나 댓글 같은 것들로 후기 보내주셨던 분들도 정말 너무너무 다들 감사했는데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무직 일을 할 때 약간 그런 업무 습관이어서 그런 건지 왠지 그 이메일이라는 게 막 공식 문서, 업무 문서 그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미스타 지메일로 처음 온 청취 후기이다 보니까 제가 설레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내달라고 하자마자 이렇게 또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읽는 게 조금 늦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벅차오르는 상태고, 자, 그럼 경쟁률 17대 1을 뚫고 채택되었으면 더 좋았을 단 하나의 청취 후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희미님. 며칠 전 팟캐스트 정주행을 마친 기념으로 메일을 씁니다. 저는 한줌 단톡방에서 자양동 공구리로 활동하고 있고 쉬지 않는 주둥아리 인스타도 팔로우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글이 길지는 않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할게요. 첫 회사는 인테리어 회사였고 현재는 건설회사 현장에서 근무 중이라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는 단어들이 들려 반갑기도 하고 그 분위기가 공감되기도 했어요. 아는 단어들 사실 그래봤자 지게차 스카이, 공무팀, 건축팀, 안전교육, 이런 단어들이겠지만, 그 분위기가 공감됐다는 게 너무나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거든요. 제가 건설회사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핵심되는 워딩이 여직원은 사무실의 꽃이었잖아요.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사무실의 꽃을 강요받고 있는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딸기를 흔들어 주세요. 네, 보통은 당근을 흔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딸기를 좋아하니까요. 딸기를 흔들어 주세요. 25살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인테리어 설계 일을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라 부당하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웃으며 넘기고 버티는 것이 맞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건설회사로 이직을 하고 30살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전부는 아니지만 사소하다고 생각되고 나에게 관련된 게 아니다 싶음 적당히 넘어가는 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방송을 들으면서 희미님이 참 강하고 본인을 잘 지켜오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더 나를 지켜보려고 노력해보자 생각했어요. 갈등이 싫다고 좋게 넘기려고만 하지 말고 확실히 의견을 드러내고 나를 지킬 수 있도록이요. 좋은 방향으로 고민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해입니다. 저도 굉장히 회피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입을 다물고 일하는 이유가 제가 한마디 뱉으면 싸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이야기는 제가 이 사연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원래 전공이 아동가족복지학이신데 인테리어 설계 일로 전향하시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사실은 전공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계 자격증을 따고 이제 격리로 일을 했던 거긴 하지만 이게 계열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복지학이랑 설계 일은. 근데 이렇게 결심하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25살이면, 저도 25살이 그랬어요. 저 20대 초반에 공연기획사에서 오늘까지 나와라, 그만두라 마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저를 구미 그 길바닥 한가운데다가 떨궈 놓고 갔을 때 저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 말할 수 없어요. 20대 초반에는 그 회사에 나보다 어린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상사고 다들 사회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냥 하하하하 가짜 웃음이라도 지으면서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회사 사람들한테 들이받았던 거는 그냥 젊은 객기였어요. 진짜로 말 그대로 객기였고 30대가 되어서 제가 부당함을 어필했던 거는 사실은 조금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부당한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개인 사정이다 하고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부당한 일을 겪는데 그거를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너 전에 있었던 사람도 이렇게 다 했어. 그냥 내 얘기대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넘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한 명이 태클을 걸지 않으면 이게 관행으로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태클을 굳이 내가 걸 필요는 없는데 제가 성격이 그래요. 제가 그냥 쌈딱이라서 항상 화가 많은 사람이고 항상 사회에 뭔가 불만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항상 그 태클을 거는 총대를 매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러지 않으면 제가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정말 잠도 못 자거든요. 이거 얘기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또 현실에 타협해버렸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약간 용서가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늘 한 번만 더 참자, 한 번만 더 참자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타이밍에 이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불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이미 사실은 퇴사를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는 퇴사를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그냥 퇴사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공구리님의 글을 봤을 때는 실제로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글로만, 분위기만 그냥 파악을 해보자면 굉장히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막 버럭해가지고 나 퇴사할 거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뭔가 그래도 융통성 있게 좀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단 말이에요.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진짜 그냥 수 틀리면 그만두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직장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들 저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네가 관리자 입장에 올라가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일 텐데 그것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공구리님은 관리자가 되는 그 선상에 가까우신 분인 것 같단 말이죠. 저하고 약간 성향이 달라요. 분명히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언지를 이렇게 주시는 건 괜찮은데 저처럼 싸우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은 뭐 강하고 본인을 잘 지켜오신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만큼 멘탈이 약한 사람이 또 없어요. 저 진짜 그렇게 지르고 오면 일반적으로도 뭐 친구랑 싸워도 그날 잠을 못 자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내 속에 있는 화를 한번 분출하고 나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지가 않고 막 몇 날 며칠 끙끙 앓으니까 저처럼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 공구리님의 방식대로 조금 더 이렇게 유순한 방법으로 그거를 좀 표출하는 방법을 좀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거를 진짜 조언이라고 하고 있다 그죠? 계속 읽어볼게요. 아 그리고 독일 언니들 공방 얘기하셨을 때 저도 친언니랑 독일 언니들 공방 다녀온 사람으로서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났어요. 그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걸 들으니 내적 친밀감이 진송 작가님의 태희 같은 백의 명언처럼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신기하다. 저도 친언니랑 가끔 덕질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덕질 분야가 합체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언니의 덕질 분야가 있고 제 덕질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니 덕질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한 번씩 같이 가요. 그리고 언니도 제 덕질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한 번씩 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제가 셀럽5 공방을 언니랑 다 갔거든요. 그때 제가 공방을 갔던 당시에는 땡땡이 친구가 없어가지고 친언니한테 언니 혹시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래서 같이 이거 방청 신청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정말 흔쾌히 땡땡이들 모여있는 더 땡스 카페도 가입해주고 그리고 방청 신청도 해가지고 저랑 인기가요도 같이 가고 음악중심도 같이 가고 그리고 연말에 그 셀럽5가 그때 AOA랑 같이 그 가요대제전 무대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가줬어요. 진짜 그때 연말이어가지고 엄청 춥고 그리고 언니 집에서도 되게 멀었는데 같이 가줘서 되게 좋았고 저도 이제 언니가 필요하다 하면 같이 이렇게 언니의 덕질에 참여를 하는데 이게 저는 저희 언니하고 연년생이거든요. 근데 연년생 자매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저희는 사실 몸으로 싸우는 편은 아니었고 제일 심하게 몸으로 싸우는 게 뭐 이렇게 촉촉 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말로 싸웠어요. 언니도 저도 말로는 안 지는 사람이어가지고 엄청 말로 싸웠는데 사실 20대, 30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결국 제일 많이 싸웠지만 제일 서로를 잘 아는 것도 우리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친언니랑 같이 독일 언니들 공방을 갔다 오셨다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저도 내적 친밀감이 막 이렇게 뿜뿜 솟으면서 나중에 우리 언니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4명 같이 한번 놀까요? 근데 제가 그 태희의 같은 베개 노래를 모르긴 한데 어쨌든 짐송님이 그런 명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우리 같이 있었던 겁니다. 아, 너무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내적 친밀감이 이렇게 확 상승을 하네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3월 초부터 숙소에 들어와 혼자 집안일 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서 듣게 되었는데 밝은 목소리를 즐겁게 방송해주셔서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희민님의 즐거운 일상을 응원하고 팟캐스트도 응원해요. 지치지 않게 재밌게 이어가시길 바라요. 재미있는 방송 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많이 하는데 제 방송이 재밌나요? 예! 저는 진짜 어떠한 칭찬보다 너 너무 재밌어. 너 정말 웃겨. 이런 칭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약간 웃음 코르셋이 있어요. 개그 코르셋이 있어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게 막 안 터지고 이러면 굉장히 집에 와서 골똘히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예상치도 못했는데 내 애드립으로 갑자기 누군가 웃었다. 그러면 그날 하루 너무 뿌듯해. 기분이 좋아.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그 건설회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현장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사 완전 사무실만 있는 본사 사무실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가지고, 현장 사무실은 정말 거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미스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커피 한 잔 타와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분위기가 진짜 그래요. 현장 사무실에 계시다고 하니까 사실 조금 걱정은 돼요.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하신 분이면 그런 진상들 왔을 때 뿌리치지 못하고 다 받아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한 명씩 이렇게 쳐내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고 저처럼 이렇게 미스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 불러주세요. 막 이렇게 들이대듯이 하실 성격은 아니실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좀 부드럽게 이렇게 살짝 쳐내는 네 그런 느낌으로 본인을 지키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뭔가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집안일 하거나 뭐 요리하거나 빨래하거나 뭐 요럴 때 많이 듣기는 하는데 막상 제 방송을 누군가가 집안일 하면서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데 근데 이게 표현이 지금 제가 영상으로 저를 보여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제가 광대가 원래도 조금 튀어나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광대가 거의 여기 눈썹 끝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정치 후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연이 하나가 왔는데 하나를 읽었어요. 무려 100% 소개를 자랑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입니다. 메일만 보내면 다 읽어준다는 팟캐스트가 있다? 띵동 쉬지 않는 주둥아리입니다. 예! 네, 셀프 주접을 좀 떨어보았습니다. 네. 근데 역시나 제 방송 중에 가장 얘기거리가 될 만한 게 역시나 회사 얘기였나 봐요. 근데 저도 회사 얘기를 하면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 4회분이나 나갔는데도 사실은 정말 압축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주에 하다만 욕을 조금 더 할까 싶은데요. 혹시나 남 욕하는 게 듣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부분은 스킵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험담을 할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일단 경상도 쪽은 아직까지 나이가 계급이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다니는 곳이 조금 더 특별히 나이 계급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좋은 게 있을 때는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하겠다. 근데 힘든 게 있을 때는 젊은 것들이 힘이 세니까 네가 해라. 젊어서 손이 빠르니까 네가 몇 개 더 해라. 약간 요런 식인 거예요. 근데 어제도 출근을 딱 했는데 저희가 2가지 제품을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A 제품이 기본 디폴트 제품이고 B 제품이 손이 좀 더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근데 당연히 다들 그 손이 많이 가는 B 제품을 하기 싫어해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출근을 딱 했더니 제자리에 B 제품을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웃기지만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항상 그래요.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기 좋은 거는 미리 빼가고 저한테 하기 싫은 거를 하게끔 남겨놓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은 얌체짓 하지 마라. 일부러 이게 신입이 들어왔을 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말고 2주 만에 그만뒀다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양심에 안 찔리나? 얌체짓은 본인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하도 비제품 하기 싫다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공평하게 나눠서 하자. 뭐 한 6개 나오면 1개씩 이렇게 가져가고 뭐 한 10개 나오면 한두 개씩 이렇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나눠서 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테이블에 B 제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B 제품을 다 가져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맨 앞자리여가지고 뒷자리를 일부러 돌아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 자재 같은 걸 챙기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나만 B 제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참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입장인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내가 또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와 이거 말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빼고 제가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네들보다는 출근을 좀 늦게 해요. 똑같이 9시에 시작인데 그네들은 집에 있기 싫다고 8시에 출근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8시에 출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10분, 20분 전에 도착을 해 있는단 말이에요. 제가 없을 때 자기들끼리 결정을 막 해요. 그리고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이제 통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건가?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정말 단순히 이유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왜 뭐 찾아? 라고 하길래 지금 저만 B 제품 하고 있어요? 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갑자기 말투가 확 바뀌면서 되게 싸늘하게 한 개 줘.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나눠서 하던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몰아서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건 거야. 내가 입 닥치고 하면 자기들은 좋은 거고 내가 뭔가 그거를 인지하고 불만을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잖아. 정말 웃기고 있네.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 뒷말을 더 하지 않았어요. 저만 비제품 하고 있어요? 라고 그냥 물어본 거였는데 굉장히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갑자기 입에 모터를 달더니 구구절절 자기들의 행동이 타당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들이지? 싶은 거예요. 이게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사람들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얼마나 일을 더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더 힘든지를 얘기하는데 아무도 시킨 사람 없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집에 있기 싫어서 자기들이 회사에도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면서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저한테 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완전 딱 맞춰 출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봤을 때에는 자기들은 1시간 일찍 오는데 나는 20분 일찍 오니까 못마땅한 거야. 그리고 평소에 늘 하는 얘기가 결혼 뭐 이런 얘기인데 저 결혼도 안 했지, 애도 안 낳았지, 출퇴근 시간 잘 지키지. 근데도 30분,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먼저 일하고 있는 자기들이랑 똑같이 수량 내지. 제가 그 회사 얘기하면서 예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애초에 그 원래 있었던 팀에서 관리자가 갑질을 해서 제가 이 부서로 옮겨진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또 그 부서에서 말이 나왔으면 또 뭐 이상한 얘기 들었겠거니, 뭐 초반에 터쓰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들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따돌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내가 말수가 적으니까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하겠지. 근데 이게 너무 웃겨. 그때는 그래도 관리자가 나한테 갑질을 한 거였는데 지금은 다 똑같은 평사원들끼리 갑질을 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기성세대와의 마찰이라고 하기에는 그 사람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저하고 7살 차이밖에 안 나요. 게다가 저랑 제일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랑 2살인가 3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단순히 나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나이하고 뭐 환경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현재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 저를 제외한 모두가 대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교 나오고 대구에서 결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그 대구도 뭐 동구에서 살다가 서구에서 살다가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편협한 사고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사실 제가 아는 대구 토박이들은 그렇게 시야가 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왜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주도하는 대화를 들으면 거의 뭐 악플러거든요. 악플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 아시죠? 근데 저는 지금 그 악플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뇌에 힘을 팍 주고 정말 일에만 집중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뇌에 힘을 주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이렇게 동화돼 버릴 것 같은 거야. 나마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런 대화들의 개입 자체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찡찡댈 게 많은지 막 분량이 20개가 나와가지고 일이 안 된대. 그러면서 계속 의욕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저 아침부터 분량 50개 터져가지고 그거 해결하러 다닌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내가 진짜 듣다가 1절만 하면 되는데 2절, 3절을 계속 하길래 저는 분량 50개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딱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화하는데 내가 끼어서 기분 나쁜 건지 아니면 자기는 20개가 나와가지고 힘들다 그랬는데 내가 50개가 나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저도 굉장히 회피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일하다가 그만두면 되는데 내가 괜히 여기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입을 다물고 일만 하고 있었는데 분량 50개 나왔어요는 진짜로 나 스스로도 사실 생각지 못했어요. 내가 이거를 입 밖으로 꺼냈군. 그러니까 약간 혼잣말을 너무 크게 했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순간적으로는 조용해지길래 이제 좀 일 좀 하나 싶었더니 한 타임 지나고 나니까 또 그 얘기를 오늘 일진이 안 좋다는 둥, 뭐 자기한테만 제품이 분량이 많이 나온다는 둥, 뭐 어쩌라는 거야 진짜. 근데 진짜로 최대 7살 차이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30살은 차이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시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랑 있는 것 같고 약간 내가 한 1970년대, 80년대로 타임워프를 해가지고 정말 엉뚱한 시대에서 가운데 이렇게 뻥하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저 빼고 전체가 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야. 아니 어쩜 그렇게 하루 종일 편견과 혐오 가득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요. 정말 가만히 듣다 보면 결국에는 핵심이 하나예요. 나는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내 시간도 없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냐? 그러면서 맨날 우리 아들 하는데 우리 아들이란 말 쓸 때마다 하늘에서 쟁반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맨날 그렇게 아들 하고 싸고 도니까 중학생이나 된 애가 똥오줌을 못 가리지. 진짜 못 가리는 건 아니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잖아요. 근데 자랑도 아닌 얘기를 막 하는데 약간 똥오줌 못 가리는 수준으로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다. 뭐 요런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사하기 전까지 한두 달은 더 다녀야 돼가지고 태클을 걸지 않고 얌전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좀 태클을 한 두세 번 정도 걸어가지고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긴 했는데 그나마 제가 언제 퇴사를 할지 좀 생각해 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인내심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또 제가 또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나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정말로 저는 지금 팀에서 아예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나 말하기 좋아하는 제가 좀처럼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마스크 일부러 끼고 있어요. 마스크 끼고 일만 하고 있고요. 정말 그나마 저랑 대화를 조금 나누는 다른 부서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부서는 텃세가 너무 심하다. 그 부서에 사람이 들어가서 견디지를 못해. 뭐 이런 확인 사살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신간서점님께 받은 책 제목이 언젠가 퇴사하겠지만 행복하게 일하기로 했습니다.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힘들 때마다 이걸 계속 떠올려요. 내가 퇴사를 할 거야. 내가 정해놓은 날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참고 버텨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일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속으로 이제 노래를 흥얼거리죠. 밴드 내래 1분만 닥쳐줄래요를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홀로 사투를 막 벌이는 거지. 1분만 닥쳐줄래요. 참 시끄럽군요. 대체 그놈의 주둥인 지치지도 않네요. 1분만 닥쳐줄래요. 관심 없다면서 왜 그렇게 또 신경까지 써주고 그래요. 혹시 할 일이 아주 없을까? 정말 이 노래는 종환의 고운 목소리로 들어야 욕이 이렇게 턱 꽂히는데 걸걸한 제가 불러서 죄송합니다. 한때는 제 노래방 애창곡이었던 노래를 한 10년, 15년 만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I'm so sorry, 완자. 참, 사연 하나 있는데 벌써 50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녹음 1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되게 끝나는 시점이 너무 뜬금없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를 모집하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그 광고 관련해서 컨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홍보 하나 해볼까 싶어요. 4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대구 클럽 헤비에서 밴드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봄맞이 단독 공연 봄날의 드링킹 공연이 열립니다. 와! 대구 남구 현충로 244 지하 1층 클럽 헤비에서 열리고요. 예매하시면 25,000원, 현매도 가능합니다. 3만원, 전석 스탠딩입니다. 예매하고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예약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네이버 예약을 안 써봐가지고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봄날의 드링킹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네이버 예약 링크가 포함된 페이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눌러가지고 봄날의 드링킹 4월 22일 대구 헤비 요거 확인하시고 예매를 하시면 25,000원에 대구 최고의 여성 3인조 펑크밴드 맞죠? 저 사실 장르 잘 몰라가지고 그냥 어쨌든 굉장히 신나는 여성 3인조 밴드 드링킹 소녀소녀 합창단의 공연을 아주 신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구분이 아니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대구 사람들은 서울에 좋은 공연을 보러 올라가잖아요. 서울에서도 뭔가 좋은 전시가 있거나 그러면 부산에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도 올 수 있다. 대구에서 대구 당연히 올 수 있다. 부산에서 대구 올 수 있다. 올 수 있죠?
조금 더 지나면 오고 싶어도 더워서 못 옵니다. 아시죠? 대구 엄청 더워요. 지금 벌써 덥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시는 김에 뭐 구경도 조금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그날 그 봄날의 드링킹 공연에 게스트로 무려 크라잉넛의 김인수, 이상형 님이 하고 계시는 데디오 레디오가 나와주신다고 합니다. 네, 크라잉넛입니다. 크라잉넛. 와!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가 사실 이 공연을 지금 홍보하는 이유는 제가 가기 때문입니다. 네, 심심하면 저 보러 오시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관객석이 올 스탠딩이라 가지고 덜컥거리는 저의 낡은 무릎이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의 고향 해비에 코로나 이후로 처음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뭐 몇 년 전 오늘 이거 있잖아요. 2019년에 마지막으로 해비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혜비 누나가 저를 못 알아보실까봐 굉장히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혜비 누나가 제가 쓴 댓글에다가 힘이 안녕 하고 하트를 붙여주셔가지고 다행이다 언니가 나를 잊지 않으셨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안도의 한숨을 한번 또 이렇게 푹 쉬었더랬죠. 뭔가 코로나 이후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뭐 공연도 그렇고 활동 자체가 다 멈춰버렸잖아요. 이제 겨우 조금씩 하나씩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엄청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어도 코로나 시국에 못 만난 걸 따지니까 3, 4년이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어 부시는 친구도 진짜 거의 한 3, 4년 넘게 만에 만나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만나도 반가운 사람은 또 반가워요. 서로 3, 4년 동안 소식을 모르고 지냈어도 뭐 인스타 같은 건 다 연결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냥 만나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최근 근황 얘기하다 옛날 얘기도 하는 거고 저하고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옛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여러분도 저의 오랜 지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기계적인 말투죠. 네, 어쨌든 오늘은 정말 뭔가 되게 벅찬 마음으로 청취후기를 읽어봤는데요. 이게 대구의 날씨가 더워서인지 아니면 이렇게 제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해서인지 지금 막 땀이 나고 있어요. 지금 녹음이 끝나고 나면 샤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청취후기 너무 감사한 게 역시나 제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한 피드백이 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굉장히 또 많이 느꼈어요.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 방송에 대한 의견, 제안 여러 가지를 보내주시면 제 기력이 닿는 데까지 소개도 다 해드리고 네, 방송에 참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배달 오토바이들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오늘은 옆집 문 여닫는 소리까지 네, 들어갔네요. 빨리 녹음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제가 회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험담 위주로 이렇게 방송이 좀 흘러갔는데 네.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뭔가 나도 누구 험담하고 싶은데 어디 할 데가 없다. 그런 거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살려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살려봤자 그냥 사투리긴 한데 어쨌든 네,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얼렁뚱땅 방송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고요. 협업 제안 및 방송 후기, 질문 및 하고 싶은 말은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_heemistar 팟캐스터_히미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